The U.S. Commerce Department is hiking anti-dumping duties on Canadian softwood lumber to 20.56%. Ottawa says it has a plan to fight back against new U.S. duties on Canadian lumber. This is another unjustified tariff. You can expect us to fight against it. And you can expect us to take specific steps to protect those workers. 당신이 꿈꾸던 집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가격이 3만 달러나 뛰어올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관세 전쟁, 무역 장벽, 그리고 목재를 무기로 만든 정치적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 목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극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수치는 20.56%에 이르렀습니다. 워싱턴에게 그것은 자국 제재소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오타와에게는 부당한 공격이었고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응답은 캐나다에서 가장 강력한 주 가운데 하나인 온타리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는 미국 시장을 공급하던 수도꼭지를 잠가 버렸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캐나다는 끊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물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2,8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목재 수요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치 필수적인 배관이 닫혀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건축 비용은 치솟았고 이미 높은 금리에 시달리던 가정은 더 무거운 청구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목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자체 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실은 제재소가 최대치로 가동되어도 미국은 국내 소비의 70%만 충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캐나다에서 옵니다. 이 부분이 사라지면 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온타리오는 바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의 전기를 차단하듯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새로운 미국 주택의 평균 가격은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협회들이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매달 꼼꼼히 저축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지막 한 방울, 즉 넘쳐 흐르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인의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무거운 계산서 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쌓여갑니다. 스스로의 산업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어째서 이렇게 이웃 국가에 의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웃이 자신도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로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향은 건설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근로 시간을 잃는 노동자들, 인생 계획을 미루는 가족들, 첫 집을 꿈꾸던 청년들이 이제는 가격이 손에 닿지 않게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매 만 달러의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사람들의 삶 속에 세워지는 구체적인 장벽입니다. 온타리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급 차단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일회용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 관세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에도 캐나다의 물량을 대체할 만한 규모가 없습니다. 독일도 스웨덴도 칠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모두 합쳐도 캐나다가 매년 보내던 2,800만 세제곱미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멀리서 들여오면 더 비싸고 더 오래 걸립니다.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수학은 단순합니다. 목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집이 줄고 일자리가 줄며 좌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각 거리마다, 각 건설 현장마다 갈등은 더 비싼 못, 터져버린 기한, 악몽 같은 재정 계약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충격은 실제입니다. 목재는 새 주택 비용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미주택건설업협회가 밝힌 사실입니다.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면 단순히 공사만 비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계획된 삶이 무너집니다. 전망에 따르면
2027년까지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이미 5천 달러에서 8천 달러가 건설 예산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안에 최대 3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만성적인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주들에서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매 제곱미터가 재산이나 다름없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시장이 접근 불가능성의 시면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미 사회적 스캔들이라 불리던 가격은 이제 금지선에 도달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엔진 중 하나인 텍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확장되는 주거단지, 지평선에 솟아나는 마천루로 상징되던 이곳은 이제 뜻밖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도착하지 않는 목재입니다. 건설의 연료가 마른다면 그 주의 정체성을 지탱해온 번영의 약속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내러티브의 첫 번째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온타리오는 단순히 공급을 끊는 대응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원목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재를 수출하는 대신 엔지니어드 우드, 프리패브 모듈, 가구, 캐비닛에 투자합니다. 이는 이중의 묘수입니다. 선적당 이익을 늘리는 동시에 워싱턴이 부과한 관세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치 온타리오가 미국이 아직 가장 기초적인 경기를 하는 리그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선 듯했습니다. 이 전략은 이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원목 수출이 줄었음에도 가공품 수출은 12% 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더 수익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자재 확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캐나다는 몇 걸음 앞서 나아가 일부 관세를 피하고 대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완제품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는 미국 측에 또 다른 충격을 줍니다. 원목 수출에서 빠져나간 달러는 산업 부문에서 몇 배로 되돌아옵니다. 온타리오는 처벌을 기회로 바꿉니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로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 국경 남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더 비싼 공사, 위협받는 일자리, 숨이 막히는 시장. 온타리오는 다변화와 부가가치 전략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 독립성은 힘의 역학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얽매인 공급자였던 곳이 이제는 더 수익성 있고 덜 갈등적인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긴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환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불안한 국면입니다. 캐나다 목재의 축소는 단지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경 무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때 활력의 상징이던 국경 통행이 이제 극적인 감소세를 기록합니다. 레인보우 브리지에서는 33%, 피스 브리지에서는 12%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닙니다. 건너지 않는 가족, 오지 않는 관광객, 멈춰버린 소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주 1위 카운티는 단 한 달 만에 세수에서 49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충격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세금은 줄고 서비스는 줄며 도로에는 구멍이 늘어나고 지방 예산은 불안해집니다. 파장은 마치 호수에 이는 물결처럼 번져갑니다. 처음에는 목재, 그 다음에는 무역, 이어서 연계된 산업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이미 50%의 관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사, 모든 프로젝트, 모든 산업 투자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기반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조임입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관세가 번영의 수단이라는 내러티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리에서, 조선소에서, 국경에서 보이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노동자 젊은 부부 지역 상인들에게 전가되는 비용의 소용돌이입니다. 보호의 약속이 생존의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충격은 정부의 보고서나 건설업체의 통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들의 대화 속, 슈퍼마켓의 줄 속, 작은 철물점의 계산대 위에서 드러납니다. 매일 한 푼 두 푼을 모아 집을 짓고자 하던 한 싱글맘은 이제 같은 자재를 사려면 추가로 1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은 부부는 연이은 인상으로 예산이 무너져 결국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는 현장이 멈춰 서면서 나무를 기다리며 집으로 일찍 돌아갑니다. 일상은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미시간에서는 이미 땅을 산 한 가족이 몇 주 사이에 프로젝트 비용이 8만 달러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승인받은 대출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꿈은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가 비용이 20% 폭등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100가구는 이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영향은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은 지역 사회에서는 상황이 더욱 가혹합니다. 지역 제재소들은 캐나다 목재가 담당하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생산 속도는 느려지고 주문은 늦어지며 초과 근무 수당을 받던 노동자들은 이달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합니다. 충격은 경제의 가장 약한 곳부터 닥칩니다.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임시방편의 장면들이 늘어납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집 일부만 세우고 나머지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공업자들이 목재 대신 더 저렴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자재로 설계를 바꿉니다. 그 결과는 미완성된 건물, 불안정한 구조, 노출된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주거만이 아닙니다. 목재 가격 상승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구점들도 가격을 인상합니다. 예전에는 5만 달러에 살 수 있던 주방 맞춤 캐비닛이 이제 7만 달러를 넘습니다. 수공예 목공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기업들은 주문이 급감합니다. 일부는 문을 닫고 일부는 직원을 줄이며 버팁니다. 콘크리트와 목재를 넘어 충격은 정서에도 파고듭니다.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는 독립 계획을 미루며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숙련 노동자들은 수십 년 경력에도 이런 불안정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미국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상징은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도시는 확장되며 새 주거의 필요성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의 마비마다 값비싼 지연이 쌓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건설 부족으로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은 더 비싼 임대료를 냅니다. 부담은 모든 방향에서 닥칩니다. 충격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캐나다 접경의 소도시 상권은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비자 유입에 의존하던 쇼핑몰, 레스토랑, 주유소는 텅 비어갑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에서는 상인들이 판매량이 30% 줄었다고 말합니다. 버팔로에서는 주말마다 가득 차던 술집들이 이제 일찍 문을 닫습니다. 이는 멈춰가는 톱니바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톱니바퀴가 느려지면 질문이 따라옵니다. 누가 이 관세 정책의 비용을 지불합니까? 수천 명의 노동자가 소득을 잃고 수백만 가구가 집 마련의 꿈을 미루는 동안 누가 이득을 봅니까? 그 사이 국경 너머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온타리오는 공장에 투자하고 시장을 넓히며 수출을 다각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이제는 과거 원목 수출보다 가공품에서 더 많은 수익을 냅니다. 상황은 분명합니다. 관세로 처벌받은 캐나다는 자립을 향해 길을 찾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했던 미국은 정작 자국 시민들의 지갑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목재가 이미 주택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가 경제 전반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상황은 어떨까? 일반 가정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부담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데이터는
명확하고 우려스럽다. 한 달 한 달 지연될수록 수천 채의 주택 건설이 중단된다. 주택 부족은 확대되고 생활비는 폭등하며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는 사라진다. 시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믿지 못하고 기업가들이 투자를 주저하며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할 때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불확실성의 공기가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 분석을 단순히 실패의 관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위기라도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이미 전략을 재설계하며 파트너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미국의 선택이 남았다. 관세 정책에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리를 재건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여전히 논쟁과 경쟁 속에 놓여 있다. 이 경쟁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이며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과 직결된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지난 수년간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진 결정이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재든 금속이든 관세는 더 큰 프로젝트의 반영일 뿐이며 그 프로젝트에는 권력, 정체성, 미래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보도를 마치며 특별한 초대를 남긴다. 현재를 형성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및 최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은 독점 이북을 제작했다. 이 자료를 통해 그들의 경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목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시작된 일은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장의 서막일 뿐일지도 모른다. 선반 건물 수치만을 넘어서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계에서 글로벌 힘의 균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이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초대한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며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달라. 여러분의 참여가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분석 공간을 강화한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보도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도 함께할 것이다. 곧 다시 만나길 바란다.